안녕하세요, 일레븐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제3탄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가 편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운동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바디빌딩부터 시작해서 걷기,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파워리프팅, 역도, 유도, 검도, 태권도, 절권도, 레슬링, 주짓수, 복싱,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골프, 럭비, 핸드볼, 수영, 에어로빅, 줌바, 체조, 펜싱, 사격, 양궁, 스키, 하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노우보드, 컬링, 쇼트트랙 등등 숨쉬기 운동까지 이렇게 많은 운동들을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헬스, 필라테스, 요가, 수영, 스피닝 요 5가지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근육 발달을 통해서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저항 운동을 통칭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하고 대표적으로 바디빌딩, 크로스핏, 파워리프팅 등이 있습니다. 근데 헬스를 떠올리고 헬스장에 가셔서 하는 운동들의 대부분이 바디빌딩 운동법이랑 흡사해요. 바디빌딩은 근력과 신체 구성에 탁월한 운동으로 외형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보통 운동이라는 건 전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빌딩은 가슴이면 가슴, 등이면 등, 하체면 하체 이런 식으로 한 부위만 타겟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보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상 확률이 높은 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골격계와 신경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과부하를 걸어야 되는데 이때 근육이 아닌 관절의 움직임이 선행된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가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부위의 근육이 아닌 관절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기본적인 거를 조금 배우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지방량을 줄이고 싶다, 외관을 멋지게 꾸미고 싶다, 가꾸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헬스장에 등록하셔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평형성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안전한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지방량을 줄인다거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다이나믹한 효과는 보시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관절의 마찰이나 인대의 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건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 쪽에 발생하게 되고 건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인대에 손상이 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성을 낮춰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필라테스를 하시면 되고, 다만 안정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운동을 병행하셨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다른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라테스가 우리 몸의 정렬을 우선시하는 운동이라면 요가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심신의 수련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관절들이나 근육들은 점점 퇴화를 하게 되는데, 요가는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동작들로 우리 몸의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손끝, 발끝 같은 말초신경들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가는 동작을 통해서 긴장을 유지하는 교감신경계와 이완하는 이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많은 요기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자세가 해부학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벗어나는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보다는 몸의 유연성을 기른다거나 혈액순환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가를 하시면 됩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물에 뜬 상태로 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고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의 저항을 계속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런 저항 운동은 몸의 균형과 근육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호흡기, 순환기 개통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비말 접촉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수영을 오랫동안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수영장을 따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신 분들은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피닝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 향상과 체지방 연소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시간당 적게는 350칼로리에서 많게는 1000칼로리까지도 소모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격한 동작이 많고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나 꼬리뼈, 무릎의 부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실제로 제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도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아닌 무릎 관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무릎 관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스피닝을 탈 때 제대로 된 자세로 제대로 된 근육을 사용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고, 심폐지구력과 체지방 연소가 목적이신 분들은 스피닝을 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헬스, 필라테스, 요가, 수영, 스피닝 요 5가지 운동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개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제대로 된 방법과 올바른 자세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께 배우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국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건강하고 예쁜 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 안녕.